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방초음파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방초음파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출제 예상 항목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유방초음파 검사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검사 방법은 갑상선이라든지 근골격과 같이 표재성 장기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 높은 분해능의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고주파수 탐촉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7.5보다 높은 경우를 고주파수로 분류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고주파수 중에서도 리니어 프로브, 선형 탐촉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 탐촉자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 네모난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방초음파의 검사 자세인데요. 유방초음파 검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로 누운 자세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검사할 때는 이 겨드랑이 쪽까지 함께 평가하게 돼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자세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은 유방초음파 검사 방법 중에서도 이 검사하는 영역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는 질병이 발생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안쪽에서도 발생하긴 하지만 이 외측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유두 쪽에서도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옆쪽에 있는 구조물 보시면 이게 림프절이거든요.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 구조물이 있고 목 쪽이라든지 안쪽에도 다양한 림프절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림프절은 유방과 연계로 되어 있어서 만약 유방 쪽에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음파를 검사할 때는 유방 조직뿐만 아니라 유두도 당연히 포함해야 되고요. 겨드랑이 쪽에 있는 또는 안쪽에 있는 림프절 구역까지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풀이 하시다가 유방 조직만 본다, 이런 표현들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유방과 유두 조직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이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유방 초음파의 검사 방법입니다. 다음은 유방 초음파 영상인데요. 보통 이제 이 영상만 보고 바로 유방 초음파 영상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초음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유방 초음파를 알 수 있는 이 단서가 제공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유방에 이렇게 탐촉자가 놓여져 있다, 이런 탐촉자의 위치까지 제공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영상만 보고는 어디 유방인지 어느 쪽에 탐촉자가 있는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 하실 때는, 특히나 유방 초음파 문제풀이 하실 때는 이러한 단서를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요, 문제풀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면, 유방 초음파에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12시 방향에 질병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다음 이쪽 영상 보시면은 1시 방향에 질병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상에서 탐촉자의 위치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병이 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표시한다는 점,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모두 유방 초음파와 관계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출제가 되는 것은 유방 초음파 영상 해부학이에요. 다른 파트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유방 초음파 영상을 보실 때는 여기에 대한 개념들을 우선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방 초음파 영상을 분석을 할 때 기준값이 있어요. 기준값은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의 F코드가 중간 정도의 회색조거든요. 지방의 F코드보다 밝은지 아니면 어두운지를 평가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은 근육입니다. 자, 근육 같은 경우는 지방보다 어둡게 보여져요. 그러면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이포에코익하다, 저에코로 보인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여기 있는 조직 보시면은 글랜듈라 티슈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바로 유방 조직이에요. 그리고 유방 초음파로 평가하는 주요 항목인데, 유방 조직은 지방보다 조금 밝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초음파상에서 조금 밝게 나타난다, 하이포에코익하다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방 초음파는 기준값이 있고요. 기준값은 지방을 기준으로 지방보다 어둡게 보이냐 아니면 밝게 보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 초음파 영상 해부학 보도록 할게요. 유방 초음파 영상 해부학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특히 3교시 실기 문제에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해부학이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게 간단한 해부학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자세한 해부학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두 가지 모두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해부학부터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A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피부고요. 다음에 피부 아래에 있는 B 구역이 피하 지방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방이 기준값이고요. 지방보다 밝은지 어두운지를 평가해서 에코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쿠퍼인데 쿠퍼 리가멘트고요. 다음에 D 조직이 중요한데 여기 있는 부분이 유선 조직, 글랜듈라 티슈예요. 또는 뭐 만마리 티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초음파로 우리가 평가할 때 유방 초음파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층입니다. 여기 안에 암이 있는지 또는 이상 유무가 있는지를 초음파로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D번 유선 조직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D 바로 밑에 있는 이 조직이 대흉근입니다. 팩토럴 머슬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근육 조직이죠. 앞서 설명드렸을 때 근육 조직은 지방보다 어둡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보다 하이포하게 어둡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선 조직은 지방보다 밝게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간단한 해부학이었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세한 해부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자세한 해부학이 언급되는 경우는 두 가지만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층은 유방 조직 뒤쪽에 또 하나의 지방 조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 후유방 지방층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추가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에 지금 잘 보이질 않는데 아래쪽에 밝은 에코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거는 갈비뼈입니다. 정리하면 자세한 에코도는 두 가지만 추가하시면 되는데 뒤쪽에 있는 지방 조직 그리고 갈비뼈까지 추가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해부학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근육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육층 뒤쪽에 이렇게 보여지는 구조물 있죠. 이게 갈비뼈입니다. 갈비뼈가 보이고 뒤쪽에 쉐도잉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갈비뼈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폐 구조물이에요.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문제 보기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갈비뼈와 그리고 폐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출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앞에 설명드렸던 검사 방법이나 유방 초음파 해부학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유형을 조금씩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패턴이 연령대에 따른 영상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유방 초음파 구조물이 있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이걸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포인트 세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어린 연령대입니다. 보통 이제 20세 미만 연령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유선 조직이 매우 발달해 있어서 맘모그래피 상에서도 밝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초음파상에서도 이 유선 조직, 밝은 유선 조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령대가 어린 경우, 또 한 가지는 수육이 여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유 수유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선 조직이 크게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중간 연령대입니다. 20대 초중반부터 40대 한 중반까지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유방 조직의 패턴이에요. most common하다, 가장 흔하다라고 써있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유방 조직인데 유방 조직과 지방 조직의 비율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초음파도 마찬가지고요. 지방과 유선 조직이 섞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믹스된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면서 중간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연령대가 높은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폐경 이후 여성, 폐경 연령은 보통 차이가 있긴 하지만 50대 중반 이후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폐경이 진행이 되면 유선 조직은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지방으로 대체되어집니다. 그 초음파상에서도 모두 지방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연령대가 어릴수록 유방 조직이 발달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선 조직이 없이 지방으로 대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출제형 보도록 할게요. 유방 초음파 미세석회화에 대한 개념인데 유방 초음파랑 이 석회화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크기의 석회화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형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가 아니라 유방 엑스레이, 맘모그래피를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밝게 보이는 성분들이 미세 석회화입니다. 작은 크기의 석회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석회화가 이렇게 퍼져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모여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양상을 봐줘야 돼요.
이런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로는 분간이 어렵고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맘모그래피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석회알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방 초음파에서 미세 석회화 평가는 어렵다는 점, 두 가지는 관계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탄성 초음파요. 이 탄성 초음파, 엘라스토그래피 기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조직의 탄성도를 통해서 영상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탐촉자를 여기다 대고 한번 쭉 눌러봅니다. 이 압력을 가했을 때 조직이 만약 탄성도가 있는 경우, 쉽게 말해서 조금 단단한 경우라면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탄성 초음파에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보통 단단한 성분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직이 조금 부드러운 경우는 양성으로 보고요. 주변 조직에 비해서 단단한 성분들은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좀 악성의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런 걸 판단할 때 탄성 초음파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압력을 가했더니 내부적인 변화가 관찰이 됐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조직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부드럽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빨갛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보셨던 파란 성분, 단단한 성분에 비해서 여기 있는 조직은 조금 부드러운 성분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악성보다는 양성에 가까운 조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탄성 초음파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설명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넘어가서 관련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